두 번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정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이그나이트,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열정입니다. 선택적으로 열정을 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정이란 무엇인가요? 성별 차별하지 않는 네이버 사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열자가 엄청 계속 나오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열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열정의 반대말은요, 냉정.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무모함, 미움, 안락함, 안주, 두려움.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반대말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학생들 죄송하지만요, 대단히 무기력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학기를 개강할 때마다 정말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데요. 학생들의 눈빛이나 수업을 듣는 태도를 보면 대단히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어제도 한 중학교 특강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한기를 같이 무기력하거든요. 근데 어제 아이들은 너무나 초집중을 해서 듣는 겁니다. 너무너무 오프라인 강의였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친 덕분이겠죠. 자, 무기력이 뭐냐면요, 의욕이나 활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취업이 어렵다라는데, 어차피 안 된다라는데, 공무원 안 된다는데, 공기업도 힘들다는데, 아무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도록 놓아두실 건가요? 말도 안 돼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요,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누가요?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대를. 너무나 어리석게 제 인생에 낭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행한 시나리오 그대로 30대까지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던 거죠. 저는 전공이 이제 영어였었고요. 동생들이 이제 주간 100명, 야간 100명이었습니다. 영어가 뭐 인기가 많은 학과 당시에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교수님이 영미문학 교수님이었었는데요. 영시를 3시간 내도록 읽어줍니다. 이런 점심시간에 The frailty thy name is woman.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영어긴 하지만요. 어려운 영어들을 끝도 없이 셰익스피어의 뭐 영시를 끝도 없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막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보면 저보다 나이가 젊으셨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눈도 벌써 시력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영시를 볼 때 돋보기 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럼 거의 다 졸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뭐 영어가 뭐 들어옵니까? 그거 졸고 있으면 교수님이 이렇게 살짝을 치거든요. 눈 뜨다가 갑자기 뭐 전부 다 졸고 있으면 야 이 새끼들아, 지금 영시에서 수천 수백 마리 백마가 막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안 느껴지더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와 저러노? 어디 아프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교수님 말씀으로는 해운대 같은 곳에 가면 막 파도가 확 밀려치는 그 백마가 수백 마리가 어떤 달려오는 것 같은 열정적인 격렬함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전부 다 매갈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혼쭐을 낸다라는 게 이제 나이 들어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이제 와서야 해봅니다.
어떤 영화 제목인지 아시겠죠? 위플래시입니다. 어떤 대사인지 아시겠어요? 악당 중에 악당 선생이죠, 그죠? 막 몰아치잖아요. 뭐, 빰떼기를 막 싸대기를 치면서 박자를 맞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막 몰아치면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고 가치 없는 말은 굿잡! 그만하면 잘했어야, 이 바보야! 그러면서 하잖아요. 끝까지 몰아가는 그 열정,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몰입감에 막 빠져들어서 막 미친 열정들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격렬하게 그 열정 속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전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보다도 스우파입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미 끝났지만요. 모든 방송에 다 점령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저도 운영하는 유튜브에 스우파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요. 열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에 백댄서잖아요.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아왔던 것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이에요. 그런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존경심이 있는 거죠. 김주희 선수입니다. 여성분이 이렇게 외모가 망가진다라는 것은 뭐 대단히 사실 여러 형태로 민망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됐지만 상대는 더 찌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이분은 헝그리 정신은 배고픔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잘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균열되는 틈을 통해서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대단히 지금 부분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향후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시면 과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얻어 먹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현명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링이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막강한 상대자가 있어도 여러분 굽히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회를 바라보셔야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믿음을 가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김주희 선수의 강연은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4, 50분 정도 강연이 되는데요. 저는 눈물 펑펑 흘렸던 강연입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생일날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내는 김주희 선수를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죠. 젊은 날 여러분 도전해봤으면 하는 경험들, 여러분은 무엇이 있나요? 경험이 저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가 경험의 폭이 대단히 좁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세계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히 폭넓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학교에도 저희가 이제 취업 진로 교과목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과제물 내줍니다. 미션을 내줍니다. 경험 미션을 내줍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라면 고백을 해봐라. 이것도 좋고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홍대 클럽을 가는 것이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민망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가고 싶다 하면 어디든 가봐라. 이렇게 해서 자신이 도전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려고 시도했던 계기는 무엇이고 시도했던 행동이나 결과나 소감, 사진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이제 기술해서 내보라고 합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배꼽 잡고 빵빵 터지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그럼 왜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졸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추상적으로 말로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나요? 경험이라는 것은 몸으로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에 부닥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부닥쳐 나가는 경험이 여러분을 일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신창현 창업주인데요. 저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반드시 이분을 만나 뵈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은 이제 호용호제하고 저보고 정 교수 꼭 내가 정 교수랑 세계 여행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해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난할 때 대학생일 때 딱 3만원 들고 일본에 가는 겁니다. 3만원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비행기 티켓 하나 딱 가지고 가서 선배 하룻밤 묵고 나서 무조건 새벽 시장 우리나라로 치면 노동시장 같은데 하루살이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무조건 인력시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해서 소금 나르는 일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해서 거기에서 50여 가지 정도를 이미 아르바이트 차력을 키워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일본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일본 지역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일본 전문 여행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가 상장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이 회사를 팔고 나와서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 대단한 무모할 정도의 열정이죠. 자, 여러분 열정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열정은 가지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열정을 느끼고 싶다,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열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딱 단 하나를 이야기하면 내가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이 툭하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나 여러분 사랑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여러분이 학업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나 봉사 현장에서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과연 여러분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 여러분 에너지 아끼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에 에너지를 쏟으면 나중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정을 쏟지 않으면요, 열정은 방전이 됩니다.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으면 오히려 충전이 더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무기력이 뭐냐면요, 갈수록 열정적으로 쏟지 않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게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이 이제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쏟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정을 습관적으로 무기력하게 지내왔던 사람은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해도 막상 해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하고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든 선택적 열정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삶에 열정을 한번 불어넣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